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사하면서 본부장 범죄 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 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특권의식이라며 국힘당 윤석열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24일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간추려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구체화된 비리 의혹 건수만 자그마치 최소 137건, 본인 71건, 부인 38건, 장모 28건 등으로 상상을 초월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열린공감TV는 이날 방송을 통해 이 집안의 특징은 모든 거래를 불법과 비리의 루트를 타고 있다는 점이라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 본인의 경우 1982년 8월 중마고우인 이철우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친 이종찬 전 중앙정보부장을 통해 부동시 사유로 인한 군면제 의혹을 비롯해 2001년 부산지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할 당시 경남도청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시험관들의 성적조작 무마 의혹, 논산지청장 시절 백제병원 리베이트 사건 항소 포기 주도 의혹, 2008년 BBK 특검팀 소속 검사 시절 제기된 MB 면제부 의혹 등을 되짚었습니다. 이어 2009년에서 2010년 대검 범죄 담당관 시절에는 수사관들을 동원해 정치, 기업, 언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며 사실상 사찰 활동을 주도했고 2010년 대검 중수 이과장일 때는 CN그룹을 대상으로 한 기획표적 수사 의혹과 2011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의 씨앗이 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합동수사단 부실 수사 의혹에 이어 2012년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 개입 의혹 등 해마다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실제 재수생이면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 서양학과 91학번에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해 2001년 가락동 대련 아파트를 모친에게서 양도받으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2004년 3월부터 서울대 시간 강사를 겸임교수로 재직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으며 2004년 H컬처 테크놀로지 기획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지원금을 유용했고 2007년 제목에서 유지로 신박하게 영역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도용 의혹과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거론했습니다. 리스트를 모아놓으니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에 장모는 한술 더 떠 거들었습니다. 홍사훈 KBS 기자는 2020년 4월 25일 시사기획창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건희 씨와 최 회장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돼서 그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성남의 그 도촌동이라는 그 땅을 매입했을 때도 그렇고 의정부에는 요양병원을 사업을 벌였을 때도 그렇고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그 돈이 되는 물건의 꾼,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동업자로다가 같이 동업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동업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독차지한다. 이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건의 그 사업 그 패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모든 동업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검찰청장 장모 최모 씨에겐 일정한 사업 패턴이 있었다. 일단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의 바삭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른바 꾼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이익이 실현되면 동업자를 민사 아닌 형사사건으로 고소해 대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다. 물론 이익금은 최 씨가 독차지하는 수법이다. 열린공감TV는 최 씨가 1993년 남양주 화도업 소재 러브모텔 사업을 하면서 농지법 및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등으로 의정부지검의 대대적 단속에 걸려 구속 위기에 처했을 당시 홍만표 의정부지검 검사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주고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또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삼부 토건 조남욱 회장을 비롯한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 등 재벌과 유착해 이권 개입 의혹이 있고 200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제리 601번지 등 모두 10필지의 공장 부지 경매를 통해 취득해 135억 원의 보상금을 챙겼던 LH 땅 투기 의혹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가로챈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1일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과도 포함시켰는데요. 역대 최고 최다의 범죄 의혹 기록입니다. 이렇게 막 살기도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이들이 범죄자가 아니면 뭡니까? 이들은 그냥 가족 사기단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입니다. 당선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내고 또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위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공무. 요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 당내에 있는 겁니까? 또 지연하면은 그냥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네.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패스트 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 건 많이 태워버리지 뭐. 그게 훨씬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국민의 아픔을 더 예민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국민이 명령하고 당원이 지시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다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된 새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사죄의 절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후보는 참석자들 앞으로 나와 큰 절을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찾고 사과하고 각오를 다지며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국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원망이 민주당으로 향하는데 그것은 너무 타당하다며 우리가 키를 잡은 선장인데 힘과 권력과 예산을 주셨는데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들께서는 야당의 부당한 발목 잡기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압도적 다수 의석에 힘을 주신 것이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주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히 필요한 일을 해냈구나라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작은 숨소리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낼 수 있는 최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역시 이재명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재명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번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일까지 적어도 몇천 번은 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한편에 또 다른 이 불협화음이나 공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의 말미에 동석한 기동민 의원은 법안들을 이렇게 다 끝내버리면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다며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원내에 상의할 시간을 주고
국민에 보고드리면 어떤가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대체 뭐라고 손 놓고 앉아있다가 이제와 이런 지적질을 하고 나선 걸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 지적을 위한 지적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는 이런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제 눈에는 또 딴지 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대선 국면에서 그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표다지기 사전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지하철 출근길에 나와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지역구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닥해 주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